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2%대 강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전일 저가를 한 번도 깨지 않고 등락 중에 있고 에코프로 BM도 그쵸 소폭이지만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그렇게 많은 신용 물량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미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신용이 늘어나는 구간은요.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그쵸?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신용에 대한 털림, 그쵸? 신용에 대한 문제는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신용 관련된 CFD 관련된 거래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신규 상장주니까 신용이 터지려면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되지만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신용에 대한 비중 자체가 지금 0.82% 그쵸? 시가총액 대비하면 그렇게 적은 물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물량 자체도요. 그쵸? 실제 거래된 내용을 보면 고가에서부터 많이 털려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쵸?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반대매매 당하고 반대매매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이상 신용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 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을까? 그 내용이 중요할 텐데 그쵸? 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에코프로 BM의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기준을 잡자. 그쵸? 제가 지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기준, 즉 가격 기준에 맞췄기 때문이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1월 초까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그쵸? 제가 몇 가지 딱딱딱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격 요건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에코프로 BM의 50%를 넘는 평가치로 들어갔을 때, 즉 시가총액이 그 정도로 갔을 때, 그게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에 갔을 때 이격을 좁혀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격을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 근데 그 가격의 확인, 즉 기준치는 여기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상장 초기에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이런 상황에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에코프로 BM보다 월등히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BM에 납품하는 모든 전구체, 즉 에코프로 BM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구체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서 들어가는 거고 원래 같은 회사인데 쪼개놨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성장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성장하는 그 기본 구조는 변하지가 않죠. 근데 양극재 수요는 늘어나고 그럴수록 전기체 수요는 늘어나는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상장 딱 시켜놓고 봤더니 IPO, 즉 흥행에 실패한 거예요. 그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상장 초기에 있었던 3조 원짜리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면 11월 달 여기 대략 한 12조 원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시가총액은요. 당연히 올라갔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도 대략 한 50% 맥스를 채웠다. 자, 그렇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시가총액이 지금 12조 100억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23조 4천억 50%가 약간 넘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바닥이다. 그렇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4분기 실적의 악화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매매 전략이다. 그렇죠? 가장 핵심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기준하는 단기 투자는 2주 그리고 장기 투자는 3개월 안에 모든 걸 끝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조건을 보기 전에 우리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면 1월 23일 그쵸? 어저께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월 24일 그쵸? 오늘이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1월 24일 시장가 매수 제너쌤 그쵸? 제너쌤 8시 52분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해라. 무슨 뜻입니까? 시가에 그냥 때려 받겠다는 거죠. 그쵸?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자, 이 매매를 그쵸?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제가 매매를 하는 내역을 그냥 일기장처럼 올려둡니다. 장중에 제가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매매를 하는 그 장중에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급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굳이
뭐 그 소통방에다가는 올리지 않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 뭐 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뭐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거래된 내용을 토대로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제너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보세요. 지금 현재 9.5%대 상승 구간에 있고 시가 공략이 나왔죠. 5%. 그러면 오늘 종가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지금 등락 중에 있다. 그쵸?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들은, 즉 제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윙으로 진행을 한다. 즉 2주 안에 그쵸? 무조건 수익으로 전환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음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3개월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장기 투자 2년 한다, 3년 한다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신고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쵸?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쭉 올려보고 어저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장이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AI와 반도체 쪽을 공략하고 있었고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쪽에 수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눌려가지 않을까, 좀 그런 보유 관점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제가 반도체 공략을 했고요. 자, 그래서 어저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트론텍, 태성, 어버브 반도체, 픽셀플러스, 반도체 그쵸? 여기는 AI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용 한번 보시면 유니트론텍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오늘 하락했죠. 0.6%. 그쵸? 지금 장중인데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럼 매도하고 나온다. 그쵸? 제가 매수한 가격 얼마? 이틀 동안 7,170원, 7,180원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 0606 화면입니다. 자동으로 매매일지가 작성이 되는 그 화면이고 제가 이 화면을 토대로 내가 어떤 관점에서 매매를 했는지를 매일매일 복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락하면 매도를 하지만 손실은 없다. 왜? 매수 자체가 올라와서 매수했지만 아주 좋은 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기준은 신고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밑에 어버브 반도체. 그쵸? 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하락하면 판다. 올라갈 때 사고. 언제? 여기. 그게 23일 시가입니다. 18,000원, 매수 평균 18,000원. 그쵸? 정확하게 그쵸? 시장가 매수 8시 52분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어저께 종가 수익이 12%대,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쵸?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오늘 만약에 소폭이라도 상승해서 마감이 되면 내일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20%가 터질지 30%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뭐 여기 올려보더라도 계속해서 수익입니다. 폴라로스 오피스 뭐 단기간에 뭐 10% 20% 이런 식으로 YIK 어저께도 장중에 15% 이상 급등세, 리노공업 급등세. 반도체 전 종목은 진짜 2차 전지와는 달리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모든 종목이 신고가 구간에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SFA 반도체 그쵸? 어저께 제가 장중에 매매한 내역입니다. 자 정확하게 그쵸? 정확하게 제가 분봉으로 확인을 시켜드려도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마크 내역을 찍으면 딱 상승을 확인하자마자 어떻게 들어가는 매수 끝입니다. 하락할 때까지 안 팔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장중에 몇 프로? 보세요. 6,730원 시작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저 안 판다 그랬죠. 종가 확인해야 됩니다. 고가 8,150원. 그쵸? 어제 오늘 매매해서 떨어지는 수익이 그쵸 지금 11%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제가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매매를 지속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손절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1월달 이벤트로 무료 입장 이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 안 받습니다. 절대로.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그쵸?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제너쌤 같은 종목을 공략해서 거의 한 뭐 4% 5%씩 수익 구간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여기 신고가 검색기 때문이고요. 여기 나온 내용을 토대로 그쵸? 제가 매매를 진행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에 대한 부분을 그쵸? 이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하고 제가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그쵸, 오늘은 2% 상승하지만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이다. 그쵸? 에코프로 BM도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실적은 2월 7일입니다. 그쵸? 근데 실적이 좋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다. 리튬 가격 때문이다. 그쵸? 매출이 줄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쵸? 매출이 줄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익이 줄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선반영의 구조에 지나지 않고 성장성은 훼손된 게 없다. 내가 고가에 물려 있다면 정말 죄송하게도 반성하자. 그쵸? 그런데 내가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정도에서 물려 있다면 굳이 내가 매도해서 나올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매수하는 가격대를 잡자. 그렇죠? 그리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게 핵심 내용이고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잡았을 때 아까 전에 제가 그 매매일지 차트에서 보여드린 내용처럼 그렇죠?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 내용이요.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2주입니다. 2주. 그쵸? 아까 전에 제가 정확하게 소통방에서 진행한 내용을 다 보여드렸고 매매 일지까지 다 보여드렸죠. 그쵸? 그렇게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기 가격, 그쵸? 가격 전략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상당히 분량이 길어요. 여기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요. 제가 내용이 길어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상당히 조금 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무엇보다 이것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만큼 신고가가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얼마에 뭐 이런 뉴스나 공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다른 종목이랑 연계는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